네, 2021 치과건강보험 썸머리 2부 파트 2입니다. 자, 이번에 파트 2에서는 다양한 행정 사례와 정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자, 제가 심사 결과 통보서에 삭감 제로라고 해서 청구를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요. 요즘에 워낙 치과건강보험에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치과 의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치과 스태프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보험 청구 공부도 엄청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목표, 새해 목표는 뭐니? 라고 하면 정말 삭감 제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진짜 고수들은 삭감 제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네. 삭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심평원이 과연 이 부분을 인정해 주는가 안 주는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고자 삭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고수입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사람이 모두 다 심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전산에서는 삭감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빅데이터를 돌려서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환수해 갑니다라고 하는 추후에 어떠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간순간의 삭감 제로가 꼭 다 완벽한 청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소극적인 청구, 그렇다고 해서 허위 부당 청구를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삭감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재심사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 꼭 갖추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그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사 사후 제도라고 해서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했었어요. 심사할 때는 확인이 안 돼서 일단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양급여 비용을 다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적합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환수 조치하는 그런 일인데요. 그 사례가 몇 년 전에 실런트 항목이 있었습니다. 실런트가 2년 이내에 다시 하면 진찰료만 받아야 된다. 본원에서 했을 때 그 기준이 있는데 2년이 안 지났음에도 실런트를 또 청구했던 치과들이 그때 그 순간에는 삭감이 없이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만 추후에 데이터를 돌려서 2년이 안 됐는데 실런트가 또 하나 잡힌 것들은 다 환수 조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점검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미 지급받은 내용, 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어떤 부당의 개연성, 뭔가 부당하다라고 느낌이 있는 내용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어떤 항목이 부당 개연성이 있는데요? 라고 통보를 하면서 그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더니 이런 부분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어떤 신고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자율점검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례가 수년 전에 측두압 관절 규격 촬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턱관절 환자에게 엑스레이 찍을 때 선생님 치과에서 이렇게 4컷 영상으로 잘려서 나오는 파노라마 찍으시죠? 좌우 그리고 개, 폐 해가지고 4컷짜리 영상을 측두압 관절 규격 촬영으로 청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악관절 촬영이라고 파노라마 특수 촬영, 악관절 촬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측두압 관절 규격 촬영은 6컷으로 나오는 촬영인데요. 이건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치과에 있는 파노라마로는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병원에서도 몇몇 대학병원만 가지고 있는 장비인데요. 그때 그것으로 촬영해야 측두압 관절 규격 촬영인데 이 부분을 잘못 착오 청구했던 치과들 그때 당시에는 심평원에서 다 지급을 해놓고 추후에 너희 이 부분 잘못했었지? 다 이거 신고해. 성실하게 그렇게 청구했던 사람들 신고해. 그럼 우리가 그 금액만큼 도로 가져갈게. 성실하게 신고해.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자율점검 제도의 사례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후관리, 지금 최근에 예전에 실런트 이후에 어떤 것을 심평원은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돌려서 환수해 가고 있냐면 바로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나야 100%를 인정하고 3에서 6개월 사이에 다시 하면 50%, 3개월 이내는 치주 치료 후차 치료 인정한다는 그 산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과들이 6개월이 안 지났는데 치석 제거를 다시 100% 청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심평원 인정해줬지만 추후에 데이터를 돌려서 환수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했고 추후에 다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 요양기관 업무 포탈에 가면 이 사후관리 항목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어떤 내용들을 심평원은 사후 관리하고 있는지 항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최근에 신규 항목으로 바로 이 치석 제거가 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3개월 이내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전부 다 환수한다라고 올렸고요. 실제로 모 치과에 이렇게 심사평가원에서 환수 예정입니다. 6개월 이내인데 100% 스케일링을 다시 청구하셔서 차액만큼 환수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공문이 왔고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결정 통보문이 와서 얼마를 가져갑니다. 라는 이런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공문을 받은 모 치과 중에 한 군데가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와서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환수당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건 뭔가요, 교수님? 이러면서 전화를 급하게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치석 제거를 그 6개월이 지나야 100% 산정 기준인데 그것을 어기고 청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수당하는 금액이 아주 컸었던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저희가 부당하게 청구하고 더 가져왔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어떻게 우리가 뭐 재심을 한다거나 따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창원에 지원해서 관할했던 모 치과에도 예정 안내서가 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요양 게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과 7월 24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정산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줬고 우리는 저 환자분의 차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 2020년 2월 12일에 파노라마를 찍고 연 1회 스케일링이 가능해서 연 1회 스케일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4일 날 다시 오셨는데요. 이때 환자가 또 스케일링이 하고 싶다고 재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분은 2월 달에 연일회를 하셨기 때문에 연일회 스케일링에 해당이 안 되니까 치과에서는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 즉 치석 제거 가로 해서 6개를 청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환자는 그걸로 진료가 종결됩니다. 자,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7월 달 당시에 3분의 1학당 스케일링 6개를 청구했을 때는 전혀 삭감이 없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훌쩍 지난 약 2년 가까이 된 이 시점에 저렇게 공문이 오면서 2020년 당시에 이 7월에 연일의 스케일링으로부터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을 3분의 1학 6개, 즉 100%를 청구했더라. 나 스케일링 이후에 가 스케일링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치석 제거라는 공통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치석 제거 가 3개만 청구했어야 되는데 6개를 한 것을 추후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 예정 통보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공단에서는 결정 통보서를 보내서 저 넘치는 금액만큼의 치석 제거 3분의 1학 3개 가격을 다시 환수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치석 제거를 가가 됐든 나가 됐던 치석 제거라는 공통분모에서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제시행 기준에 맞추어서 적용하셔야 함을 이 사례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사후관리 항목 중에서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치과 임플란트가 중복 청구되는 사례들이 좀 있다. 1단계를 2번 한다든지 2단계를 2번 한다든지 이러한 청구 사례들에 대해서 추후에 환수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2단계를 2번 넣었는데 두 번째 넣은 2단계에 삭감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추후에 심평원이 다시 데이터를 돌려서 왜 2단계가 2번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내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 청구를 의도해서 나쁜 마음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들의 손발이 맞지 않는 실수로 인해서 아마 2단계가 2번 또는 3단계가 2번 이렇게 들어가는 사례가 아마 있을 텐데요. 이게 프로그램에서 오류로 좀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못 걸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실수 없는 청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아까 너희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했던 그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2021년에 무엇이었냐 그러면 틀니 바로 진료 단계별 중복 청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후관리에서 임플란트 중복이었는데요. 틀니 중복은 자율점검 대상 항목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틀니를 1단계를 2번, 2단계를 2번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단계를 청구한 치과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 홍선아 환자 2단계를 2번 했었는데요. 미안해요. 이거 한번 가져가세요. 라는 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을 받은 요양기관은 다 중복된 내용들을 다 성실하게 기록하여서 심평원에 제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율점검 대상이 시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치과계에는 공문이 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는 촬영료가 70%고 판독료가 30% 해서 모여서 100%의 촬영 판독료가 만들어지는데 촬영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판독 소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30%의 판독료를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사선은 판독 소견을 기록하시고 CT는 별도의 판독 소견서 양식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자율점검 대상에 있어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에 틀니의 중복 청구를 자율점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7월이죠. 하반기에도 400개 치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벌써. 중복 청구 자율점검 공문이 세 번째로 발송이 됐는데요. 400여 개 치과에 1차, 2차 중복 청구 해보니까 정말 많은 치과들이 해당되더라. 그래서 400개를 또 따로 추려서 또 보낸다라고 하면서 중복 청구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도록 이것을 예방하고자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내용은 틀니가 단계별로 한 번만 돼야 되는데 완전 틀니 5단계, 부분 틀니 6단계인데 중복으로 되더라. 너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어느 환자에게 어떤 단계가 중복됐는지 왜 그랬는지 등등을 실수였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적어서 보내줘라고 하면서 이러한 양식들을 같이 올려놓고 여기에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당하게 그동안 차고 청구 있었던 부분을 환수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 병원은 한 번도 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틀니와 임플란트 영역에서 중복 청구 없이 정확하게 잘 하신 거고요. 우리 치과 이거 받았었어요라고 한다면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좀 청구 송신하실 때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점검에 우리가 성실하게 방금 이런 양식에 기재해서 심평원에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성실하지 않게 허위로 그냥 대충 적어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데요. 예전에는 아예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 부당 청구가 일어나는 곳만 심사평가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되면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아니면 미제출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행정적 처분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비협조 기관의 행정처분 강화 발표를 심사평가원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문을 받게 되면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추후에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수만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난 5월인가요? 지난 4월이죠.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임플란트 틀니 급여 확대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치과 임플란트가 급여화가 될 때, 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을 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보험 임플란트의 수가가 오히려 비급여 임플란트의 수가보다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비급여 임플란트 수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경쟁처럼. 그래서 평생 2개인 것을 4개까지 확대하는 건 어때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이런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고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회원들의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개원이의 89%가 임플란트 4개 이상 급여 확대에 찬성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보이고 있네요. 반대는 10.7% 있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만 보험이 되는데 60세 이상으로 5살 하향, 연령 하향을 좀 조절하는 건 어때라는 질문에도 66.9%가 찬성했습니다. 결국 지금 개원이들은 보험 임플란트의 나이와 또 개수를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가 인하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수가는 지금 수가대로 적정하게 보상을 받으면서 개수와 연령의 확대만을 증가한다. 그것은 아마 공단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좀 힘든 여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수가가 인하된다면 개수가 늘어나는 건 반대예요. 수가가 그대로 동일한 상황에서 개수가 추가된다면 찬성이에요라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또 지혜들이 모아져야 될 텐데요. 이번에 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도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이어서 총선이 있다 보니까 차기 정부에 어떠한 여러 가지 그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전달을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일단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구강 어떤 발전과 또는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더 펼쳐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 내용들을 16개의 주요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취업에서 정책 제안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는 정책 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65세 이상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40세에서 64세까지도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담았고요. 또 틀니 건강보험 확대 본인 부담 비용 경감, 즉 장애인이나 또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65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하지 말고 이 나이 제한을 풀고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에게는 누구나 이 완전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65세 이하의 취약계층에게도 완전 틀니를 급여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부분 틀니의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0%인데 10%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책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 진료를 허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수가를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한 요양시설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누워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구강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거나 올바르게 관리되지 않아서 구강 상태가 정말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요양시설에 또는 요양병원에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치과 주치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 진료 인력 양성과 또 예산을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제안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 부분에서요. 아동들의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현재는 비급여인데요. 이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예방이지만 건강보험으로 신설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어린이, 소아들에게 충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소도포를,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건강보험화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연일의 스케일링인 것 같은데요. 본인 부담률 10% 인하를 말씀하셨고 또한 취약계층은 1년에 2번까지 급여 적용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강검진,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 있죠. 거기에 구강검진도 들어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이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구강검진을 하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는 많이 떨어집니다. 시행률이. 따라서 이것을 의무화해서 구강검진도 놓치지 않고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한 것 같고요. 또한 이 구강검진 안에 파노라마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파노라마까지 넣어서 구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치과를 설치하고 여기에 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개정해달라. 그리고 치과 응급시설에 인력과 시설을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치과 주치 사업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해달라라고 하는 이 외에도 8가지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만 치과 건강보험과 그나마 연관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추려서 이렇게 정책 제안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대선 후보인 이재명 캠프와 또 윤석열 캠프의 정책 제안이 됐다라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취업에서 이렇게 잘 정리한 국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치과계도 좀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치과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험 임플란트가 개수가 확대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수가의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보단 이걸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서 지금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근관 치료의 영역의 수가 인상, 그리고 치주 치료의 수가 인상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 또 우리 치과 의사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 건 없습니다. 그죠? 각자의 생각이고 앞으로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구강보건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지만 지난번에 이런 발표를 하셨죠. 지난 8월에요. 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구강질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시술의 급여 기준을 확대해서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비용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또한 치과 분야의 급여도 확대해서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무치아 환자는 임플란트가 되지 않는데 무치아 환자도 임플란트가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근관 치료 영역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더 수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방향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뭐 지금 연내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퇴임 전까지 이것이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이 부분까지도 좀 더 잘 녹여서 취업의 정책 제안서와 함께 더불어서 좋은 결실들을 좀 맺을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해서 2021년 치과건강보험 썸머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2021년 한 해 이렇게 또 저물어 가는데요. 지난 한 해 수고한 나 자신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서 내년에 좀 더 우리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